과거 저는 거울을 보거나 사진을 찍히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큰 덩치에 구석구석 붙은 살들, 큰 얼굴에 턱살까지. 그 모습을 마주본다는 것이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독했던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요요가 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얼굴을 일그러뜨리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체중을 재거나 칼로리를 일일이 따지면서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꾹꾹 참다가 식욕이 폭발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전보다 날씬해지고 예뻐졌으며 자유롭고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소개해드리는 3가지 비법을 일상에 적용해보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A와 B. 다양한 대중매체나 광고를 통해 마르고 몸매 좋은 연예인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른 몸매를 이상적으로 여기는 사회문화적 분위기에 노출이 많이 될수록 외모나 몸매에 대한 콤플렉스가 증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외모 콤플렉스가 내면에 자리 잡으면 그들이 광고하는 제품을 사용하면 좀 나아질까? 라는 기대감에 그런 제품을 무분별하게 소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지갑이 가벼워지고 마음은 공허해집니다. 연예인들은 외모와 몸매가 직업적으로 반영되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외형적인 모습에 포토샵이나 풀 메이크업 등 각종 장치가 더해지면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아름다움이 탄생됩니다. SNS에서 떠도는 사진도 누군가의 100장의 사진 중에 1장 가공된 이미지일 확률이 높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눈부시게 예쁘고 시선을 빼앗길 만한 외모나 몸매를 가진 사람들을 얼마나 보셨는지 말입니다. 때문에 굳이 연예인들의 외모나 몸매와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는 건 불필요하고 자신을 소모시키는 일입니다. 비교하기 싫어도 자꾸 비교가 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외모나 몸매를 강조하는 콘텐츠에 대해 시선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 흐름에서 허우적거리며 불행한 자신을 자처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더 중요하고 나를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입과 귀. 저는 상대방을 만났을 때 외모나 몸매에 대한 이야기를 삼가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에 민감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잘 알기에 더욱 조심하려고 합니다. 반면 누군가 저에게 살쪄 보인다, 살 빠져 보인다는 말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인사말 정도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특히 여자들끼리 나누는 대화에 항상 등장하는 주제는 음식과 다이어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살이 얼마나 많이 쪘는지, 나의 못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를 강조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말도 서슴없이 쏟아냅니다. 이런 얘기를 나누면 잠시나마 위로가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신체 이미지가 나빠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며 다이어트 강박증이나 우울감이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가 하는 말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입버릇처럼 내뱉는 체중과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인지하고 줄여보세요. 자신이나 타인을 향한 신체적 비난이나 부정적인 말보다는 칭찬을 해보세요. 그 주제를 아예 피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컴플렉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 중에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콤플렉스는 유난히 부각되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나도 모르게 그 신체 부위를 먼저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정작 내가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내가 신경 쓰는 그 신체 부위에 관심도 없습니다. 콤플렉스는 자신 스스로 굳이 만들어내고 자신만 가장 신경 쓰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타고난 신체적인 특성을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체중을 감량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골격이나 체형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운동을 통해 체형을 다듬는 정도입니다. 그저 사람마다 외형적인 모습은 다 다르고 각자의 고유한 매력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동물이나 식물도 다 똑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생김새가 다 다릅니다. 제가 이전에 어디선가 읽었던 글이 생각납니다. 장미는 옆에 있는 장미를 부러워하거나 시샘하지 않고 피어있는 그대로 아름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대부분 자신에게서 마음에 안 드는 구석만 찾고 집중하는 데 시간을 허비합니다. 하지만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찾고 그걸 장점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두면 어떨까요? 콤플렉스라고 규정한 그것이 사실은 자신만의 색깔이자 매력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내가 여전히 꼴보기 싫고
많고 미워 보인다면 쉬지 않고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 오장육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리가 하는 일련의 모든 행동들이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신체 어디 한 곳이라도 불편하면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아프거나 다친 사람은 제발 건강하게만 해달라고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보고 듣고 숨쉬고 피부로 세상을 느끼며 두 발로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유일무이하며 아름답게 빛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전에도 읽어드렸던 시인데 최근에 읽고 또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께도 나눠드릴게요. 아닌 것.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아니다. 당신이 입는 옷의 크기도 몸무게와 머리 색깔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의 이름도 두 뺨의 보조개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읽은 모든 책이고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다. 당신은 아침에 잠긴 목소리이고 당신이 미처 감추지 못한 미소이다. 당신은 당신의 웃음 속 사랑스러움이고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이다. 당신이 철저히 혼자라는 걸 알 때 당신이 목청껏 부르는 노래, 당신이 여행한 장소들, 당신이 안식처라고 부르는 곳이 당신이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들이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당신 방에 걸린 사진들이고 당신이 꿈꾸는 미래이다. 당신은 많은 아름다운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당신이 잊은 것 같다. 당신 아닌 그 모든 것들로 자신을 정의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에는 각종 의견 및 사례 그리고 안부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온 우주와 저는 무조건 당신 편이에요. 언제나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고맙고 사랑해요. 우리 존재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